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 지진남TV.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신규 분양, 전매, 그리고 매매 어떤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분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신규 분양은 보통 주변에 이제 매매가보다는 시세라 그러죠. 시세보다는 일반적으로 약 5에서 10%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이게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분양가라는 것은 오늘 내가 분양을 받으면 앞으로 2년에서 2년 반 뒤에 준공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등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나 2년 반 뒤에 미래 가격을 오늘 날짜로 확정 지어 놓는, 미래 가격을 사놓는 거거든요.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걸 반영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2년 뒤의 가격을 오늘 날짜로 사니까 오늘 현재의 매매가 시세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신규 분양권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규 분양을 받으면 전체 대금이, 물건의 금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얼마를 내게 되나요? 계약금은 보통 100이라고 봤을 때 10%의 계약금을 내고 이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분양권이 소유권이 되는 건데, 어쨌든 10%의 금액을 내고 나서 만약에 시세가 오른다면 어때요? 10%에 대해서 오르나요? 아니죠. 전체 금액 100에 대해서, 전체 금액 100%에 대해서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나중에 등기 칠 때까지 2년에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10%의 금액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90%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평당가 1,000만 원에 분양 면적 50평, 일반적으로 전용률이 50% 정도 되니까 전용은 25평 되겠지만 분양 금액으로, 분양 평수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평당가가 1,000만 원에 분양 면적이 50평이라면 이 물건은 얼마예요? 5억이죠. 자, 5억짜리 분양권을 내 걸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10%인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5천만 원을 내고 앞으로 2년이란 시간 동안 만약에 시세가 올라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당 100만 원이 붙었다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양 면적 50평짜리에 평당 100만 원이 붙은 거니까 토탈 5천만 원이 프리미엄으로 붙은 거죠. 내가 낸 돈은 계약금 5천만 원. 근데 전매 프리미엄이 5천.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죠. 원금을 제하고 내가 걷어들이는 돈이 원금만큼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계약금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는 아주 뜨거운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전매 프리미엄이 심한 경우에는 뭐 5배, 뭐 이 정도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물건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 신규 분양권이 요즘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사면 바로 전매 프리미엄이 붙겠다. 이런 물건 어때요? 서로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도 서로 다 팔겠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 받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만 찾다 보면 지식산업센터 투자 제대로 못합니다. 시간만 보내버려요. 그래서 뜨거운 거 좋은 거 알아요. 만약에 뜨거운 게 100점이라고 치면 100점짜리로 포트폴리오 짜지 마시고 100점, 95점, 90점 정도 돼서 포트폴리오 짜면 됩니다. 저희 지산드림이 취급하는 물건들은 저희가 애시당초 사전 필터링을 하고 전문가적인 분석을 다 해서 100점, 90점, 95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진행을 하게 돼요. 저희가 아주 별로인 물건을 좋다고 팔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와 필터링한 범위 내에 선택하시면 별 어려움은 없는데 임차가 잘 맞춰지고 수익률이 좋은 물건들 위주로 잘 포트폴리오 짜면서 가다가 가끔 뜨거운 게 튀어나오는 걸 잡겠다는 전략을 저희 지산드림, 지산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권을 신규로 받았다는 거에 또 장점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전매로 팔고 빠질지 아니면 나중에 등기를 치고 임차인을 맞춰서 월세를 받아볼지, 그리고 향후 뭐 더 길게 봐서 매매를 할지,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선택안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게 신규 분양권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축이 대체로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분양을 받아서 이게 잘 가는 경우에 가장 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게 분양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전매는
계약금 10%인 상태에 있는 분양권을 사는 거죠. 그죠? 중도금은 다 무이자 대출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아까 뜨거운 동네는 계약금 10%일 때 프리미엄이 같은 금액이거나 아니면 이게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분양권 단계에서. 물론 나중에 등기 칠 때 또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아까 뜨거운 물건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분양을 받았어. 이 사람이 뭐 물량 주는 누군가랑 친하든가, 뭐 최근에 뒷거래도 막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량을 잘 받았다? 근데 이 사람 오래 가져갈 게 아니다 하면 초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초피라 그러죠. 초기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사게 되면 잡기 힘든 물량을 초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자, 초기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이게 잘 올라가요. 이것도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분양권이 계속 프리미엄이 막 상승하고 있어서 준공입주를 앞뒀다 하면 그때 가장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목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은 전매가 굉장히 자유로운 반면 또 이 시장에서 다소 현금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 당연히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인지상정이지만 나 세금 내기 아까워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뭐 거래되는 걸 좀 보면 대체적으로 프리미엄이 크지 않을 때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아까 뭐예요?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 준공입주를 앞두고 내가 전매로 사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이거를 큰 돈을 프리미엄을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이 나에게 원래 분양가였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내가 현찰 주고 사고 자료가 없어. 그러면 그 금액의 프리미엄이 나중에 내가 팔 때 이거보다 더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치고 시세로 팔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당장에 1억이 내 양도 차익이 돼버리는 거죠. 2억 주고 사면 2억이 내 양도 차익이 돼버려요. 그러면 양도 차익 초기 50%잖아요. 그럼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원가에 다시 1억에 되팔아도 5천만 원 내고 나면 마이너스 5천이죠. 취등록세하고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살 때 이렇게 현찰로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프리미엄 1억 주고 샀는데 그죠? 그게 막 2억, 3억, 5억 막 올라간다고 예상하시면 과감하게 사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준공입주를 앞두고 등기를 쳐야 될 것 같을 때 큰 돈 주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캐시로 사는 경우는 상당한 세금의 압박과 부담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는 어떤 때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보통 분양을 딱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지역일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가 많잖아요. 이때 바로 초기에 피거래를 해서 분양권 전매가 많이 좀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도금 자서 때 전매를 할 수 있게 이제 많이 해주니까 그때 만약에 중도금 실행이 안 됐어. 이런 튕겨나오는 물량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막 계약을 했을 때의 전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일하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쭉 차 몰고 가다 보니까 저기 엄청 멋있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네. 건물이 상당히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보통 한 분양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어서 건물이 상당히 지어지고 있다. 그럼 그 건물을 보고 관심이 가져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느라 바빠갖고 그때 많이 알아봐요. 그럼 이때 실입주할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분양권을 사둔 투자자들한테 전매로 프리미엄을 주고 그 물건을 사들이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 초기 그리고 준공입주에 다가가면서 건물이 많이 눈에 보이게 지어졌을 때 전매의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규 분양, 그 다음 분양권 전매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매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 친다 그러죠. 취등록세 내고 등기 치고 또 임차인을 들여놓기도 하고 실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매매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시세가 많이 거래가 되면서 시세에 대한 백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현금을 따로 받거나 다운 계약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매매도 잘하면 좋아요. 다만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내가 매매로 이걸 살 때 임차인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있으면 내가 실입주합니다 하고 대출을 맥시멈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임차인 있으니까 임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임차인 때문에 대출 비율이 적게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매매도 내가 시세에 대한 상승 기대를 보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자, 단점은 또 하나가 목돈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물건을 명확히 보고 임차나 임대율, 입주율 현황을 보고 또 주변의 시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살 수 있다는 데이터의 안정성 때문에 매매에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전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우선할까 또는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추천을 드리자면 자, 처음에는요. 이런 신규 분양 물건들을 학습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 열심히 해주고요. 모델하우스도 가보면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지어질 현장도 가볼 수 있고 이래서 학습이 빨리 많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합니다. 아주 법적으로 그냥 딱 테두리 안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어떤 물건 어떻게 투자할지 의사결정이 쉽고요. 계약금 10%만 내면 분명히 나한테 계약서를 써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별로 위험성 없이 조금만 학습해도 빠르게 실행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분양권 투자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인데요. 물론 뜨거운 지역을 직접 받으시면 이제 분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괜찮은 데를 보고 있다가 순발력 있게 이걸 내가 바로 돈을 써서 분양권을 전매를 했거나 또는 분양권을 그대로 받거나 준비를 했다가 액션을 바로 취하는 전매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는 우리가 다 잘 보고 할 수 있는데 알아보는 건 쉬워요. 부동산들에 가보면 결국 매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물론 부동산들 중에 최근에는 분양을 열심히 하시는 데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신규 분양권을 추천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부동산들을 통해서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또 괜찮은 구축을 내가 매매로 사서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셋 중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그냥 가볍게 학습과 투자의 순서로 봤을 때 신규 분양, 분양권 전매, 매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재미있게 갑니다. 물론 분양권 전매하고 매매 순서 바꾸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마 신규 분양을 먼저 이렇게 학습하고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물론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과 상담하시고 임장 다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 지진남TV 감사합니다.